두 번째 키워드는 독배입니다. 뭐 술잔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독이 든 술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마신다. 뭐 이런 뜻이 되죠. 독배.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수차례 고사 끝에 여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당 내분 분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정이다. 그동안 몇 달 동안 끌었던 이 내전 양상이죠. 그냥 단순 분열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전입니다. 내전 양상 이거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면 유력 후보로 꼽혔던 박주선 전 의원 끝내 거절. 그리고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4년 끊은 담배를 피우면서 수락을 했대요. 그만큼 고민이 많고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이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뭐 어떤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통화도 하고 제가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3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4년 전 끌었던 담배까지 필 정도 너무나 고민이 많고 내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본인이 뭐 인용을 했지만 이거 독배라고들 한다. 근데 독배라서 내가 받는 거다 지금. 왜 독배입니까 이 자리가? 일단 뭐 소방수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의 또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예. 참 그런데 이 불이 하루 이틀 된 불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난 지 2달 됐습니다. 근데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그럼 오히려 끌 물은 있습니까? 물도 없고 사다리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어려워하고 난색을 고사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 당장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심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자칫 일도 해보기 전에 이 직무정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또 만약에 펼쳐진 겁니다. 법원이 또 한 번 인용을 해준다, 받아준다면 또 정지가 되는 거군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일도 못 해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면도 못 세우고 일도 못 해보고 그리고 집 불타는 건 계속 봐야 되고 그냥 이런 추석 상황이 연휴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어려움일 거고. 예. 이제 두 번째는 불을 끄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12월 또는 1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뭐 있거든요. 이런 뭐 시기에는 설왕설래들 계속 되고 있죠. 있지만은 어쨌든 정기국회 지나면은 바로 전당대회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조직이나 권한이 세냐? 그럼 조직들도 초선은 초선대로 뭐 초액관 소리 듣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당의 지금 의원들은 차기 전당대회 준비 누구에게 어떤 예. 대표를 뽑을 것인가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고 자 그러면 시간은 없고 풀기는 어렵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확실치 않고 불은 났는데 끌 물도 부족하고. 그렇죠. 사다리도 없는 거죠. 자 이러면 누가 그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외부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이제 좀 맡아달라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력하다고까지 보도가 됐고요. 다 고사를 했어요. 고사를 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예. 당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도 할까 말까인데 참 풀기 어려운 숙제는 있는데 자리도 뭐 이게 2주일짜리 자리가 될지 3주일짜리 자리가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조직이 그렇다고 일사불란하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참 가기 힘든 자리다. 그러면은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이에요 지금요. 근데 왜 맡으셨을까요 그럼 이거를 이 독배를? 뭐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지금 없다. 그저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뭐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은 운영돼야 되는데 예. 사실 부의장 맡으면서
비대위원장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되는 얘기가 좀 부분이에요. 있죠. 그것도 논란되는 예. 부분인데 예. 그렇게까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 사회를 보는 부의장인데 그렇게 되면 중립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하면서 하기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누군가 어쨌든 부름 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뭐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뭐 어쩔 수 없는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 기사들 그리고 어제부터 뉴스의 표현이 뭐 돌고 돌았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갔구나. 그리고 이거 뭐 사람 못 찾으니까 구인난이다. 뭐 이런 표현이 기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요. 이 내용을 다룬 기사 속에. 다음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윤핵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뭐 독배 얘기 또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인데 요 얘기도 여기 적혀 있군요. 차출 논란. 그리고 권성동은 오늘 원내대표 사퇴 발표. 뭐 요거는 좀 사실상 예고가 된 거죠. 끝나면은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빨리 의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가 끝나면 새 당대표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법원 과정을 잘 거친다면입니다. 전제가 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근데 여기서 주목될 것은 이 기사는 윤핵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이 관련된 내용 어제 좀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짧게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그 영상 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수락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따로 연락을 받습니다. 당의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김병민 위원장께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진석 국회 부의장 윤핵관 맞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친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윤핵관이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윤핵관 맞습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그렇죠, 말 만들어낸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기 전에 있었던 그 당시 뭐 경선 과정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표현이 적합하게 또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의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고 안 가깝고의 친분 여부를 떠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생각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 그룹들이 있다면 그 안에 소속되는 것은 맞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최소한 그 친윤이라는 표현은 가능할까요? 그 정도 표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일단 윤핵관까지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이 표현에 대해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친윤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의원 그룹은 맞다. 이 왜냐하면 정도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윤핵관 호소인 등에 대한 또 표현을 그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 전 대표가 쓰는 내용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상, 내전 상황까지 간 거에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면 이준석 대표가 있지만 그 이준석 대표가 대립하는 측의 어떤 말을 그동안 종합해 보면은 자 지금 이런 모습과 이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다.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된 거 그리고 앞서서 박주선 전 의원이 사실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고사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 현상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예. 성공에는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뿐 아니라 이 정부의 성공 또 사실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당이 지속돼 갖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위기감들 이런 위기감이 당내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이 모여서 일단 비대위를 빨리 띄워야 된다는 내용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박주선 전 부의장이 나서서 만약 비대위원장이 맡아줬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 박창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당내에서 굉장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당에 한 번도 몸을 담아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바른미래당에 예, 있었던 예. 박주선 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왔을 때 예. 당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 그걸 수습할 수 있을 만한 인적 관계나 그런 현재의 여건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래도 고심이 예. 더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법적 분쟁 외에 이준석 전 대표는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다 받아내면서 어쨌거나 당을 수습해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나 한번 이준석 대표 충돌했잖아요, 정진석.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비대위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본인 써야 입장에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글 한 번 썼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육모방망이 얘기를 꺼내고 우크라이나 방문권 갖고 한번 충돌이 있었죠. 그렇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만 좀 싸워라라고 양비론적 측면으로 정진석 부의장까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 또 당의 중진 그 최고 어른의 지금 성격을 띠고 있는 정진석 부의장이 여기에 나서서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이거나 갈등 관계를 노출하면 아니 정진석 부의장도 1년 반 뒤면 또 총선도 치르고 해야 예, 되는데 예.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예.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큰 치명상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의 이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외면할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그 어려운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참 마지못해 한 것 같다. 뭐 이 뜻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요. 김병기 위원장께 짧게 하나 더 네. 질문 드릴게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꾸려져서 뭐 가처분 결정은 일단 그건 빼겠습니다. 근데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대위가 끝난 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꾸려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고 전당대회 언제 열 건가 시기를 놓고 해를 넘기냐 해 전이냐 아니면 조기 하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게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보도도 되고 뭐 해명도 나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일단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그 가처분 결정 때문에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해를 넘길 걸로 보세요? 아니면 올해 안에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만약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빠른 시기는 그러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한다는 수 있다는 겁니까?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요. 전당대회 고시 공고를 내고 후보자 등록을 하고 예. 전당대회 치르는 기간이 아무리 못 걸려도 2달은 걸리기 때문에 2달이면 이미 국정감사 다 그거 끝나버리죠. 지금 안 된다는 거고, 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을 잡아서 이 당의 비상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우선 그거는 과제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좀 당내에서 좀 이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당대회 시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뭡니까 이건? 개 사진이잖아요. 개 사진이 2장인데 뭘 썼어요. 근데 이 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죠. 무슨 코인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강아지나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품종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개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2장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정해진 걸 보고 이런 반응을 나왔습니다. 김상일 여쭤볼게. 14일 날 일단 법원에서 뭔가 좀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그걸 신문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되면 이거 또 직무정지잖아요. 새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그럼 이거 계속 도돌이 펴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국민의힘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든 말든 계속 훼손되더라도 지금 상황을 그냥 밀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게 갑자기 떠올라요. 유명한 네. 소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밍웨이의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뭐 명분을 들어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를 그러겠죠. 피해를 주고 예. 상처를 내고 그것뿐이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하는 걸 국민의힘 보면 상황이 그거라는 겁니까? 그래요. 그 상황이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지적 만족 뭐 이런 걸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까지 한 분이 예. 저렇게 저 시박연을 그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예? 일부러 안 오히려- 썼습니다, 제가. 이게 예. 좀 같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 방식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예. 정진석 위원장하고 지난번에 지난 6월에 뭐 자기 정치 한다는 말에 대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예. 쓰고 이게 뭐냐면 사람을 좀 모욕적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어떤 디테일한 모습이나 뭐 예. 세세한 부분은 전혀 없애버리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규정을 해버리는 규정을 거죠. 해버리고 이미지를 그냥 박아버리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국민들에게 이거 정치를 진지하게 대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치를 희화시키고 그 정치를 하는 방식을 항상 상대를 잘 조롱하는 방식 예?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명분이 충분히 본인한테 있는데 좀 더 품격 있고 점잖은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응할 근데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그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전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어제 상황 갖고 쓴 거겠죠? 욕심? 같은 실수? 개사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뭔지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생각을 하게 또 만드네요. 이런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